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 SOS 365입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연들을 받았는데요. 썸 단계에서 이미 빨간불이 켜진 남자들의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답장 속도만 봐도 알 수 있고 거짓말하는 남자는 무조건 피해야 하며 스킨십을 강요하는 순간 바로 끝이라는 겁니다. 제가 연애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연을 받아봤는데 오늘만큼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특히 미성년자와 바람 피운 사연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은 드물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호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먼저 연락 패턴부터 살펴볼게요. 남자가 진짜 관심 있으면 답장이 빨라지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지속성이에요. 하루 종일 연락하다가 갑자기 며칠씩 잠수 타는 남자들 있잖아요. 이런 패턴은 정말 위험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새벽에도 답장을 보낼 정도로 열정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여자랑도 똑같은 패턴으로 연락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답장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지 보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바쁜 와중에도 최소한의 연락은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두 번째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보세요. 단답으로 끝내려 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하고 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힘든 일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냥 힘내라고만 하는 남자랑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위로해 주려는 남자는 차이가 크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커플은 이렇게 만났어요. 여자분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남자가 그냥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계속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심이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할 건 약속을 잡는 방식이에요. 막연하게 언젠가 만나자, 시간 되면 연락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이런 남자들은 진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심인 남자는 구체적으로 언제 만날지 계획을 세우려고 해요. 이번 주말 토요일 오후에 카페에서 만날까?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영화 보러 갈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제안하는 거죠. 저희 채널 구독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남자가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 정작 구체적인 약속은 안 잡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바쁘다느니, 다음에 시간 내서 연락하겠다느니 하면서 계속 미루는 거죠. 결국 그 남자는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 거짓말 여부예요. 작은 거짓말이라도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돌싱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혼자였다거나 직업을 속였다거나 하는 경우들 말이에요. 이런 거짓말하는 남자들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자신감 부족에서 시작돼요. 진짜 자신을 보여주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포장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계속 거짓말로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정말 황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남자가 의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병원 청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점점 커져서 가짜 명함까지 만들어서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남자들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이 없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속이는 걸 재미있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는 스킨십에 대한 태도예요. 아직 관계가 정립되지도 않았는데 스킨십을 강요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좋아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압박하는 거죠. 이런 남자들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욕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연애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혼해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좋은 남자는 여자의 속도에 맞춰줄 줄 알아요.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않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주변 환경을 봐야 해요. 그 사람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거든요. 친구들이 다 문제가 있다거나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엉망인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전반적인 패턴을 보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오픈 채팅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남자들도 조심해야 해요. 불특정 다수와 계속 대화하려고 하는 건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사과하는 태도예요. 썸 단계에서도 분명히 의견 충돌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사과 못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미안하다는 세 글자가 그렇게 어려운지
끝까지 버티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연애하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져요. 좋은 남자는 자신이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요. 그리고 말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바뀌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일곱 번째로는 안정성이에요. 너무 변덕스럽거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남자들은 위험해요. 오늘은 연락을 엄청 많이 하다가 내일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거나 약속을 자주 바꾸는 경우들 말이에요. 안정적인 사람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요. 물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남자가 갑자기 며칠씩 연락이 안 되다가 다시 나타나서는 바빴다고 하면서 더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여러 명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고 돌아가면서 관심을 주는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거였죠. 여덟 번째는 경제적 태도예요. 돈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많이 알 수 있어요. 무조건 남자가 다 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몫은 책임질 수 있어야죠. 계속 얻어먹으려고만 하거나 반대로 과시하려고 과도하게 돈을 쓰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건전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해요. 아홉 번째로는 가족에 대한 태도예요.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연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가능성은 낮아요. 물론 가족 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인 태도를 봐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에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봐야 해요. 현재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 어려워요. 특히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더욱 중요한 부분이에요. 함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너무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문제는 사랑에 빠지면 이런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썸 단계에서 냉정하게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미 깊게 빠진 다음에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거든요. 혹시 지금 썸 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체크해보세요. 대부분이 해당된다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몇 개라도 빨간불이 켜진다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해요. 특히 거짓말이나 강요, 폭력적인 성향은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의 직감도 정말 중요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대부분 맞아요. 그런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연애는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여야 해요. 불안하고 괴롭게 만드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죠. 좋은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조급해하지 말고 기준을 타협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그런 사람을 만날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니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